네, 먼저 북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전에 베이징을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자,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지금 북한에서 뭐 영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생중계로 전달되고 있지만 예. 그중에 예외는 북한과의 행사뿐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정상회담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북한이 하루 좀 늦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몇몇 그 스틸 사진은 저희들이 지금 보았는데 지금 저 모습은 평양공항에 도착한 모습인가요? 저 모습은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시진핑 주석인가요? 아마 간부들이거나 시진핑 주석으로 보입니다. 출발 직전에 찍은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뒤로는 아직 공식 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있군요. 예. 일단 오늘 오전에 출발했고 오전 11시 40분인가 평양에 도착한 걸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1시 40분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영접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도 함께 했고요. 각종 간부들까지 대등을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네. 숙청설이 나돌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21번의 축포와 군악대 그리고 몇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축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카퍼레이드로 숙소까지 이동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들려서 예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모습도 보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에 당연히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렇군요. 아마도 이번 북중회담 전반을 관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숙청설은 지난번에 어떤 공연할 때 모습 드러냈기 때문에 그때도 뭐 건재한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아무튼 이제 그 전체적인 일정이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몇 번이나 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전체적인 일정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한번 일정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정은 오찬과 환영 행사까지 다 끝내고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환영 만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부부가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집단체조 관람이 있습니다. 아, 그 관람한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집단체조도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집단체조인데요.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성품을 받지만 못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죠. 그 부분을 수정을 한 뒤에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일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북중 우이탑을 방문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후 귀국 시간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이 정도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도자가 방문하면 꼭 집단체조 관람을 했었지요. 이번이 이제 중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중국 지도자들이 방문했을 때는 공식 친선 방문 이런 형식 아니었습니까?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공식 친선 방문이라는 명목하에 방문을 했는데요. 국빈 방문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당대당의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자유한국당과 뭐 미국의 공화당의 관계로 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북중 행사라던가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당 대외 연락부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당 대외 연락부가 북한과의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 옆에 왕이 외교부장이 서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라는 국가적 행사로 북한을 방문하게 돼서 펑리위안 여사까지 함께 대동을 하게 된 예. 겁니다. 아무래도 이 배경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당대당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이어가겠다. 그리고 정상 국가로서 대접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좀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주진희 기자가 보기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특히 다음 주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 만날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 또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의도가 뭘까? 그걸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주 기자는 어떤 점에서 분석합니까? 일단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니즈가 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대다수의 분석입니다.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나 걸쳐서 시진핑 주석에게 방북을 요청을 예. 했는데요. 언젠가는 가야 할 북한이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적기라을 판단했을까를 잘 들여다보면 예. 지금같이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대화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통화를 하고 있지 않고 예. 대화가 아직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할 받을 만한 친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 한국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언급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왔죠. 예. 이 상황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중국은 패싱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예.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라서 가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달리 한번 러시아를 갔다는 거는 대중 편중 외교를 좀 극복하겠다라는 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그 니즈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필요성이 좀 필요가 네. 더 컸다라고 보는데 북한보다 중국의 필요가 더 컸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야 할 필요성이 북한에게도 있었지만 이 시기여야만 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에게 있지 않았을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를 연결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법대학교죠. 문일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문일현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정치부의 주진희 기자 전화 기다리시면서 혹시 들으셨나요? 네, 약간 들었습니다. 예. 주진희 기자 분석은 이번 북중회담은 오히려 중국 측의 필요성이 더 큰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던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그 중국이 그 대한반도 정책의 이른바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예. 그 이번 방북은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그 주진희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는 했지만 중국과는 이렇다 할 그런 교류라든가 의견 교환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한반도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서 중국이 완전 아웃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이 상황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오사카 회의에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미중 전쟁에서 그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는 카드를 꺼내들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북한 카드로 이런 것으로 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오사카 회담 직전에 지금 북한을 방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필요가 더 컸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번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좀 여론이 좀 어수선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까?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주석의 방북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게 지난주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입니다. 예. 그 외국 방문 기간 중에 방북을 결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 시기가 홍콩의 시위가 확산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홍콩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홍콩에 쏠려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걸 갖다가 이슈 전환을 통해서 이른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갖다 부각시키고 이슈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평양은 저희가 아직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주 대대적인 환영 인파가 공항에 나왔고 또 역시 연도에 늘어서서 열렬한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처음 오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또 처음 오는 거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만 중국 내에서 보기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이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 총서기로 이른바 취임한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2014년에 바로 한국을 갔던 이른바 유일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미중 간의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이 와중에 북한 방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의 그 뇌리에는 중국이 북한 카드를 사용하려 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이른바 결과를 도출해낼까 하는 그런 관심들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과연 왜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판국인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의 정상 외교의 그 특성을 보면요. 예. 그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최고 지도자가 함부로 외국 방문을 하지 않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이번 방북 성과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자칫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거든요. 예.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문을 성사시킨 걸 보면 양국 간에 뭔가 가시적 성과를 약속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예. 그 성과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된 사안일 것이다라는 추론들이 현재선 많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뭔가 좀 진전된 메시지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카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한 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카드의 효과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 긍정적인 측면도 하나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하나 있는 건데 지금 시 주석이 갖고 있는 의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 북한이 어떤 선제 조치를 취하고 또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회담 재개를 하겠다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 내용 중에 예.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는 예. 부분을 갖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새로운 그 흥미로운 내용과 지금 이 새로운 제안이라는 게 아마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에 좀 더 진전된 메시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진전된 메시지라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착 상태를 풀려 그러면 북한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를 아마 그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예.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이렇게 해달라 하는 그 부분을 약속받으면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진핑 주석이 들고 올 카드가 나쁘지 않다면 왜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협상을 앞두고 이른바 미국의 그 현재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더욱더 압박을 해서 빨리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협상 전술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압박도 가하면서 카드를 갖고 오려면 좀 더 쓸만한 카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촉구하는 네네. 그런 성격일 수 있다. 혹시 말이죠. 지금 미국은 계속 대화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제재는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에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한다든지 어떤 좀 숨통을 열어줄 가능성,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른바 약속한 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 이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지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원조를 제공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예. 만약 하게 된 이번에 선물을 가져갔을 건데요. 예. 그게 작년 수준, 다시 말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쌀 1,000톤이라든가 비료 16만 2천 톤 정도보다는 더 많은 양의 예. 이른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제공을 하고 예.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원산의 갈마지구 관광단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을 대거 이주해주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아마 취하는 정도의 그 선물이지 않겠는가. 예.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취임 이후 첫 방문이고 또 두 나라 조중 관계 70주년을 맞는 해니까 뭔가 선물이 하나 있기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북중 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라든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진희 기자가 좀 여쭤볼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네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MBN 주진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목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돼야 해외로 나가서 회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번 북중 회담에서 우리가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안에 혹은 내일 안에 발표가 될까요? 아니면 G20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할까요?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공동 발표문에는 아마 그 양국 관계 강화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협력하고 이른바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지지한다 하는 정도만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되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28, 29일에 있을 이른바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때 공개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또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슬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결정되면서 우리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은 아마 오사카 회담 이전에 다소 시간은 촉박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좋겠다. 그걸 좀 설득해달라는 우리 측의 의지가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약간 촉박하긴 합니다만
뭐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사실상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저는 곧 재개될 것으로 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오는 것 검토를 했다가 지금 조금 불투명해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방한이 한 세트였습니다. 한 카드였습니다. 같은 동일 그렇게 카드였는데요. 계획을 했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먼저 북한을 방문했다가 이제 한국 들려서 오사카로 가는 그런 예. 일정이거나 아니면 오사카 끝나고 이른바 한국을 들려가거나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지금 개최되도록 이른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굳이 뭐 이제 방북했다가 다시 한국 들려서 가기는 뭐 할 거고요. 아마 하반기에 정식으로 이른바 방안을 추진해서 이른바 지금 경색되어 있는 한중 관계를 완전히 정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정법대학교 문희련 교수와 전화를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자, 주진희 기자, 지금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 정부 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통화를 했다는 점. 예. 만약에 중국이 회방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전화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통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이 기고문에다가 북한의 올바른 결단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올바른 결단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지를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미국 측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견해 일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중국이 회방꾼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또 다른 전선을 미국과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 사실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우리에게는 긍정적 시그널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 우리 패널 몇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운갑 교수님, 지금 문희련 교수께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미 형태로다가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과연 과거처럼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시조이 간 것이 향후의 비핵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어려운 회방의 형태를 띌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주 기자와 문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다른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엄청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실은 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거든요. 이 점에서 뭔가 좀 한 번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홍콩 문제가 저희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 주석은 나름대로 북한에 가서 뭔가 좀 메시지를 좀 하나라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중재자 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의지,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예. 앞서 문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심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열리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그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예.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이달 내에 과연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과연 있을 것이냐는 여러 추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 들은 것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날 것이고 시주석 만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각들이 오갈 것인지,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그 결과, 그러니까 시 주석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화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토대 속에서 남북 다시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트랙으로 갈지 말지를 예. 고민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갈 개연성이 저는 예. 크다고 봅니다. 정진남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 보는 것이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좀 더 좀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저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이냐, 뭐 여기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앞서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의 남북미 3자 구도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 협상이 좀 전개해 왔다면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구도가 재편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좀 주도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예. 저는 좀 판명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남은 이 동북아 외교가 지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쨌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데 좀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너무 이게 긍정적이고 장밋빛스럽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좀 이게 외교 안보는 게 좀 현실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중국이 감으로써 제가 보기에 북핵 국제 공조가 상당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게 남북 미 3자국에서 중국이 개입하면 훨씬 이게 북핵 폐기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당히 지금 위기인데 이걸 이게 자꾸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게 한마디 판례를 적어서 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점이 답답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북핵 폐기는요, 철저한 이게 국제공조 제재, 압박과 가정의 강한 압박과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유엔 제재를 계속 허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석유 정제유라든지 좀 이게 제재를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북한에 숨줄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북핵이 폐기됩니까? 오히려 이게 강력한 유엔 제재 구멍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해야죠. 알겠습니다. 외교는 복잡다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해법은 너무 단순한 걸 또 제시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자, 주진희 기자,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물론 전화 통화 안 했어도 만나면 북한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갈까 하는 게 궁금한데 아까 이제 문희련 교수께서도 조금은 진전된 카드일 것이다. 근데 이제 다시 만난다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노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카드를 건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서 변호사 말씀하신 거를 예.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론하시려고 아닙니다. 미국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비건 대표의 강연을 통해서 대화는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미 재무부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해석은 대북 제재는 무조건 유지된다. 하지만 대화는 원한다. 그러니 시진핑 주석이 가져오는 카드에는 대북 제재 말고 다른 걸 가져와라. 그거를 보고 대화를 하겠다. 예. 근데 이 카드가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가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예. 대목인데요. 대북 제재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받을 만한 북한의 조치를 가져와라라는 것인데 하노이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영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렇죠. 하고요. 지금 최소 몇 군데의 우라늄 시설이 발견이 됐으니 예. 이곳을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건네는 것.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찰을 용인하는 것. 예. 근데 이 사찰이라는 게 IAEA라든가 국제법 기준에 맞는 사찰이 될지 아니면 북한이 지정하는 사찰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의 진전을 가져오면은 미국은 대북 제재 외에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혹은 그 외 개성공단이라든 것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카드 교환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도자의 위상으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단순히 메신저 역할만 하지는 않겠죠. 네. 북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